아유, 왜 이렇게 내 감정이 오락가락하지? 아까는 괜찮았는데 지금 괜히 또 우울하고 짜증이 나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감정이라는 건 원래 파도처럼 출렁이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문제는 이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할 때입니다. 나조차 내 감정에 끌려다니는 느낌이 들고 일도 인간관계도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죠. 나도 감정 컨트롤 좀 더 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이미 절반은 시작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감정 컨트롤이 잘 안 된다라는 것을 인지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조금 더 덧붙이면 이렇게 나를 인지하는 것을 우리 메타 인지라고 합니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메타 인지란 자신의 인지 과정에 대해 한 차원 높은 시각에서 관찰, 발견, 통제하는 정신작용인데요. 쉽게 말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입니다. 메타인지가 있으면 스피치도 더 잘하게 되고요. 나의 감정 컨트롤도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튼 지금부터 감정 기복을 줄이고 내 감정을 내가 다스리는 법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지 나이스. 첫 번째는 감정 기복은 나쁜 게 아니다. 인정부터 하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나는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할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며 자기 자신을 자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정은 인간의 생존 시스템입니다. 기쁨, 슬픔, 분노, 불안, 이 모든 감정은 원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고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감정이 없다면 그게 더 문제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증상을 알렉시티미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줄렁거리는 것을 나쁜 것이다 라고 규정하지 마세요. 내 몸이 지금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구나. 지금 내 안에 파도가 치고 있구나. 그냥 관찰하세요. 자책을 멈추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감정 컨트롤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또 하나의 팁을 더 드리자면 일기를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왕이면 디지털보다는 종이에 펜으로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디지털로 쓰게 되면 알림이 뜨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일기를 절대 매일 써야 된다, 꼭 써야 된다 이런 강박으로는 쓰지 마세요. 직장 생활에서나 인간관계에서 가뜩이나 한국인은 눈치 보느라 진짜 나를 만나기 어려운데 일기를 쓸 때만큼은 우리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십시다. 매일 쓰기보다는 내 감정을 표출하고 싶을 때, 화가 나거나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내 머릿속에 떠다니는 감정과 생각들을 끄적여 보십시오.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할 때는 혼란스러웠는데 종이로 딱 써보시면 시각적으로 보여서 조금은 나아지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생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숨을 고르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정은 생각이 아니라 몸에 먼저 나타납니다.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몸에서 먼저 신호를 보내는 거죠. 라틴어 속담 중에 건강한 몸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건강해야 내 생각도 감정도 가벼워지고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감정이 요동칠 때는 머리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호흡, 숨을 먼저 고르는 것. 이게 훨씬 더 빠른 해결법입니다. 자, 그러면 숨을 고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복식 호흡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뻔하죠? 복식 호흡을 해서 호흡과 숨을 내려라.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복식 호흡을 제대로 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정확하게 레슨을 받지 않고 그냥 스스로 유튜브나 이런 거를 보면서 연습을 하신 분은 내가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회원님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흉식 호흡과 복식 호흡의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쉽게 말해 흉식 호흡은 치타에 쫓기는 사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긴장을 하게 되면 빠른 시간에 몸에 산소를 공급을 해야 돼서 호흡을 얕게 쉬게 되죠. 복식 호흡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몸이 편하고 이완되어 있어야 잘 됩니다. 그래서 저는 복식 호흡을 처음 해보신다면 누워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천장 보고 누워서 천천히 배가 나오도록
들이마셔 보세요. 이렇게 1분 정도 배가 부풀고 이완되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도 차분해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 누워서 복식 호흡하는 감을 잡으셨다면 그 다음엔 앉아서, 그 다음엔 서 있는 상태에서 해보세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충분히 중간중간에 한두 번씩 복식 호흡을 접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감정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흘려 보내는 것이다. 여러분, 감정 컨트롤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냥 감정을 억누르고 자제하고 이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은 감정을 있는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특히 이 한국인은 이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를 중요시하고 가면과 페르소나가 많이 나타나는 한국인에게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얌전한 모범생이 돼서 어른들, 선생님께 칭찬을 받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치 그게 당연하고 바람직한 것처럼 여기는 문화에서 살아왔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문화에서 마음을 다친 분들이 참 많습니다. 화를 참고 슬픔을 억누르고 억지로 밝은 척하는 것. 이건 오히려 감정을 덩어리처럼 안에 쌓이게 만듭니다. 오히려 감정을 나 화났네? 나 서운하네? 나 지금 너무 외롭네? 하고 그냥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것이 훨씬 건강합니다. 회원님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화가 났을 때 예전엔 그냥 참고 억누르다가 결국 스스로가 고립되는 느낌이었지만 요즘은 나 화났구나 인정하고 혼자 잠깐 나가서 걷고 오면 기분이 풀려요. 한 심리학 책에 의하면 감정은 구름 같은 것입니다. 몽실몽실하게 생겨나다가도 어느새 사라져 있고 바람에 몸을 맡기며 움직이기도 하죠. 감정은 억누를수록 커지고 흘려보낼수록 가벼워집니다. 흘러가게 두세요. 억지로 잡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호흡도 해보시고 밖에서 걸어도 보시고 몸을 움직여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샌가 머리가 가벼워진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감정 기복은 부끄러운 것도 나약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인간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몸을 먼저 안정시키고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흘려보내기. 이 세 가지만 기억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조금씩 단단해질 겁니다.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따뜻한 당신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케이, 나이스.